이별하고 나서 첫 연락 보냈는데 익십 당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 연락 한 통 때문에 바로 차단당하셨나요? 사실 그건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연락 방법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요. 안부 묻지 마시고, 사과하지 마시고, 후회 표현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감정 쏟아내지 마세요. 대신 상대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짧게 질문으로 끝내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요.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여러분이 보낸 그 연락 한 통으로 재회 가능성이 완전히 날아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별 후 연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안부 인사입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지?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지? 이런 연락 정말 많이 보내세요. 쿨해 보이려고, 미련 없어 보이려고 일부러 가볍게 시작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은 최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별이 뭔가요? 더 이상 서로의 안부가 궁금하지 않다는 선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었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주말에 뭐 했는지, 이런 거 더 이상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헤어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 지내냐고 물으면 상대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 이 사람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이해를 못했구나.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이게 쿨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느껴지거든요. 진짜 쿨한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 굳이 안부 같은 거 묻지 않습니다. 서로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는데 왜 굳이 상대 일상이 궁금한 척을 하겠어요? 특히 상대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면 더더욱 최악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과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한 건데 거기에 잘 지내냐는 연락을 보내면 정말 답답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반대로 여러분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는데 안부를 묻는다면요? 이건 더 이상합니다. 헤어지자고 해놓고 갑자기 잘 지내냐니 그럼 왜 헤어지자고 했냐 싶은 거죠. 상대는 여러분한테 상처받았을 텐데 그 상처를 무시하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건 정말 배려 없는 행동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잘 지내냐는 카톡 미리 보기가 떴을 때 상대가 과연 궁금해서 눌러볼까요? 전혀 아닙니다. 내용이 뻔히 보이거든요. 어차피 안부 묻고 근황 궁금해하고 그런 내용일 거잖아요. 굳이 열어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연락은 뭘까요? 사과와 변명입니다. 이별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야겠어.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보내는 연락이 이런 겁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바빴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나도 많이 반성했어. 다시 기회를 준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게. 또는 내가 그랬던 이유가 있어. 그때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거든. 집안 사정도 안 좋았고 그래서 너한테 신경을 못 썼던 거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연락들 보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이별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상대가 헤어지기 전에 이미 기회를 줬을 겁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한 번만 더 대화해보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이별을 선택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대화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과를 하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미안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안 맞았던 거니까. 너는 너한테 맞는 사람 만나고 나는 나한테 맞는 사람 만날게.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변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할 말이 많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요. 상대 입장에서 그건 그냥 변명으로 들립니다. 내가 힘들었던 건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나도 힘들었거든. 이미 끝난 관계에서 내 입장을 왜 들어줘야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별 후 연락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집착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연락하는 건가요? 상대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제외하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필요해서 연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려는 행동이에요. 거기에 사과나 변명까지 더하면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연락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사과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각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마음이 이래, 내 상황이 이래, 나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답답함만 느낍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연락은 자책과 후회 표현입니다. 이건 사과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내 말을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왜 그때 그랬을까? 정말 후회된다. 이런 식의 연락이에요. 본인들은 진심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내 얘기를 좀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보낸다고 쳐보죠. 상대는 이걸 읽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줬으니까 우리가 헤어진 거잖아. 근데 지금 와서 그걸 인정한다고 내가 다시 돌아갈 것 같아?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 단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재회라는 건 상대를 다시 유혹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유혹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단점을 굳이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리고 자책하는 메시지를 받은 상대는 부담스럽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뭔가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동정심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정심으로 다시 만나준다고 해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 또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상대를 다시 끌어당기려면 자책이 아니라 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이런 걸 배웠어. 나 요즘 이런 거 하면서 재밌게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나 지금 힘들어. 나 너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들리거든요. 누가 그런 사람한테 다시 끌리겠어요. 특히 이별을 결심한 사람들은 왜 헤어지려고 했을까요? 그 관계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으면 불행할 것 같아서 떠난 건데 여러분이 더 불행해 보이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연애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불행해 보이는데 왜 다시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책과 후회를 표현하는 건 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에요. 네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연락 유형은 부담 주기입니다. 부담을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를 차단했어요. 그럼 어떻게든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 전화를 빌려서 연락하거나 부모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심지어 공동 친구한테 부탁해서 전달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정말 최악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소름 돋거든요. 왜냐하면요, 이별했다는 건 더 이상 연인 사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인도 아닌 사람이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나한테 연락하려고 한다? 이건 스토커 같은 행동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아직 내 연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 상대는 이미 여러분을 남으로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3자를 끌어들이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 친구도 난처하고 부모님도 난처하고 상대방도 난처하고 모두가 불편해지는 거죠.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욕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치는구나.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네. 헤어지길 잘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제3자를 통한 연락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부담 주는 방법은 연락의 양과 횟수로 압박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게 장문의 카톡이에요. 전체 보기 버튼이 뜰 정도로 긴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정말 안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 긴 메시지가 왔어요. 읽고 싶을까요? 전혀 안 읽고 싶죠. 이건 여러분이 관심 없는 과목 교과서가 갑자기 배달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펼쳐볼 생각도 안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더 심한 경우는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 심지어 100통 이상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부재중 전화 한 통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수십 통이면 완전히 공포영화 수준이거든요. 상대는 진심으로 무서워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예요. 여러분은 내 진심을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건데 상대한테는 전혀 그렇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집착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연락은 짧게 한두 개 정도만 보내는 게 맞습니다. 절대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연락은 저주하기입니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연락 보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상대를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평생 행복하지 마. 너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요. 당연히 이런 연락을 받으면 상대는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아,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건 이해해요. 이별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감정을 상대한테 쏟아내는 순간 재회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흔한 건 본인을 저주하는 경우예요. 나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너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들이요. 본인은 감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상대는 불행한 관계가 싫어서 헤어진 건데 여러분이 더 불행해 보이면 절대 돌아오지 않거든요. 동정심으로 잠깐 연락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 번 정도 만나줘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동정으로 시작한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 상대는 부담스러워서 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재회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행복해 보여야 해요. 나 요즘 이렇게 잘 지내. 이런 거 배우고 있어. 너무 재밌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가 다시 끌리는 거지.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심을 표현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 중에 자녀를 때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대부분은 아이를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교육한답시고 때리는 거죠. 그게 진심이에요. 하지만 맞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질까요? 아니죠. 그냥 폭력이고 상처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진심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도 그게 상대한테 상처나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재회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전략 싸움이에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접근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연락하라는 거냐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너를 쓰는 게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이 원칙들은 지켜주세요. 첫 번째 원칙은 전화하지 말고 문자 계열로 연락하는 겁니다. 카톡이든 인스타 DM이든 페이스북 메신저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요, 전화나 직접 찾아가는 건 상대의 시간을 강제로 빼앗는 행동이거든요. 상대는 여러분을 인생에서 지우기로 결심한 사람인데 왜 시간을 내줘야 해요? 반면에 문자는 상대가 시간 날 때 알아서 보라는 배려가 담긴 방식입니다.
물론 그래도 안 볼 수 있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전화하거나 만나야겠다면 먼저 약속을 잡으세요. 갑자기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말고요. 두 번째 원칙은 미리 보기에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카톡이든 DM이든 처음에 짧은 미리 보기만 보이잖아요. 거기서 상대가 궁금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지내 같은 건 최악이에요.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요. 대신 상대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나 변화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영화 좋아했다면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공통 관심사가 있었다면 그걸 활용한다든지요. 가장 좋은 건 내가 변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분량 조절입니다. 절대 장문으로 보내지 마세요. 짧고 간결하게 최대 3개 말풍선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보낼 때는 순서도 생각하세요. 3개를 연달아 보내면 미리 보기에는 세 번째 내용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을 세 번째에 배치하는 게 전략적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질문으로 끝내는 겁니다.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답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연락의 마지막을 질문 형태로 만들면 답장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어야 해요. 너 요즘 어때 같은 막연한 질문 말고 구체적이고 가벼운 질문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연락을 받았을 때 상대가 기분이 좋을까, 부담스러울까, 궁금해할까, 짜증날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내용을 다듬으세요.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유혹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연락은 안부 인사, 사과와 변명, 자책과 후회, 부담 주기, 저주하기였습니다. 대신 해야 하는 건 문자로 짧게 보내고 미리 보기에서 궁금증 유발하고 질문으로 끝내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회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단순히 연락 한두 통 잘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왜 헤어졌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깨진 그릇을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새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이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지켜주시고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이별 직후에는 그래도 답장이 올 확률이 높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자체를 무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제대로 된 연락을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인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재회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